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한반도에서 늘 뜨거운 남녀 상열지사의 중심에 있던 기생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기생제도는 조선시대에 발전하여 자리를 굳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조선시대의 기생을 지칭하죠. 전통적으로 기생은 천민신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높은 교양과 예술성을 지닌 모순적인 존재였죠. 그들은 가무뿐만 아니라 시, 서, 화에 능한 종합예술인이자 지식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해요. 근대사회에 들면서 신분제의 철폐와 관기제도의 해체로 기생사회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죠. 스스로 생계의 길을 찾아야 했던 기생들은 조합을 만들고 아울러 전통 기예의 맥을 잇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누구든지 기생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자 낙양의 명기가 되기 위해 기생의 길에 들어서는 소녀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1910년대 후반은 새로운 기생 문화가 절정을 이룬 시기였어요. 자연스레 조선시대의 교방과 같은 기생학교가 설립되고 오늘날에 비유하면 연예기획사가 그 시대는 기생학교였어요. 대표적인 곳이 평양기생학교였고요. 왕수복 1위, 선우일선 2위, 김복희 5위, 1935년에 열린 인기가수 선발대회 결과이고 모두 기생 출신이라고 합니다. 모두 기생학교를 나왔고요. 그 유명한 영화 아리랑의 여주인공 신일선은 나중에 기생이 되고 명창 이화중선과 박녹주도 기생 출신이라고 합니다. 기생 장연홍, 김영월, 노은홍 등은 광고 모델로 인기를 누렸다고 해요. 우리 역사 속의 기생은 원칙적으로 관기를 일컫는 것이었죠. 그녀들은 관청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고을의 관장이나 수령들이 바뀔 때마다 점거를 하고 관청의 행사에 동원되었습니다. 북쪽의 국경지대에서는 관기들이 무예를 익혀 의장병들처럼 사열을 하거나 관장들의 이취임 때 행렬을 인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녀들은 가무를 익혀 국가나 관청의 행사에서 가무를 공연하고 지배층의 흥을 돋우기 위해 술을 따르고 웃음을 팔았죠. 한마디로 기녀들은 가무와 기예를 익혀 나라에서 필요로 할 때 봉사하던 여인들이었어요. 제도적으로 관청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신분은 천민. 조선시대의 기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들은 여자로서 가장 천한 신분이었으나 외향적으로는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들이 학문과 예술을 하는 것을 금기시하던 조선시대에 기생들은 어릴 때부터 학문과 서화, 그리고 가무를 익힐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에겐 감당해야 하는 멍해가 있었죠. 대부분의 관기는 교방에서 기예를 배운 뒤 13에서 16세가 되면 관정이나 사대부들에게 순결을 바쳤습니다. 20이 늦잖거든 11세의 성인하니 어디 당한 예절인지 짐승과 일반이라. 해주 기생 명서는 한 남자를 12세에 강제로 몸속으로 받아들이고 짐승 같은 짓이라고 통곡합니다. 조혼 풍속이 있다고 해도 12세에서 16세의 어린 소녀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잔인한 일이었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조선의 사대부들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생들의 환경은 열악했어요. 겉으로는 춤과 노래, 시와 술로 화려한 일생을 보내는 듯 하지만 대부분 남자들에 의해 상처받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야 했고요. 많은 남자들이 하룻밤 풋사랑을 나누고는 그녀들을 버렸죠. 술과 무절제한 성생활로 병이 생기고 덕지덕지 바른 화장과 단장으로 인해 수은 중독이나 납 중독을 앓기도 했다네요.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비단과 폐물로 환심을 샀지만 늙으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기생들은 말하는 꽃,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고 하여 해어화, 길가의 버들가지와 담 밑에 핀 꽃이라 누구나 꺾을 수 있다고 하여 노류장화라고도 불렀다고 하는 것 아시죠? 그러나 그녀들 중에는 뛰어난 재능으로 명성을 얻고 남자들을 쥐락펴락하는 기생들도 있었습니다. 사대부들의 학문을 능가하는 기생이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 찬 사대부들을 조롱하기도 했었죠. 일례로 조선이 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재상들의 연회가 열렸습니다. 고려 왕조의 대신들이 모두 조선 왕조의 재상이 되어 축하를 하는 자리였어요. 동쪽에서 밥을 먹고 서쪽에서 잠을 자는 것은 노류장화의 본분입니다. 왕씨도 섬기고 이씨도 섬기는 대감과는 유유상종 아니겠습니까? 한 재상이 듣자니 기생들은 아침에는 동쪽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서쪽에서 잠을 잔다고 하는데 오늘 밤 이 늙은이에게 수청을 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묻자 설중매라는 기생이 매섭게 쏘아붙인 말이라고 합니다. 기생은 이 남자 저 남자를 섬기지만 당신은 이 씨도 섬기고 왕 씨도 섬기니 같은 부류가 아니냐는 조롱이죠. 이 기생의 조롱하는 솜씨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기생은 1패, 2패, 3패로 불립니다. 예술적 경지에 오른 기생들은 몸을 팔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비교적 부귀를 누리면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1패인 황진이와 매창 같은 기생들이 스스로 남자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술과 학문의 경지가 남달랐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기생은 늙으면 옛사랑을 회상하면서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미모가 뛰어나 장안을 휩쓸던 기생들도 늙고 병들면 남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죠. 1패에서 2패로, 2패에서 3패로 전락하는 겁니다. 3패는 탑양몰이라고 불리는데 매춘을 전문으로 하는 창녀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당장 포브레인 행복 지도를 펼쳐 내 안의 유토피아를 항유하십시오. 내 안의 유토피아로 가는 고해상도 행복지도 이제 펼쳐집니다. 매춘은 기생방인 기루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주막이나 색주가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읍촌의 장터, 길가의 주막에는 주모를 비롯하여 많은 작부들이 술과 몸을 팔았어요. 이들 외에도 화랑유녀가 있습니다. 화랑유녀는 봄, 여름에는 어시장, 가을과 겨울에는 산속에 있는 사찰에서 머물며 술과 몸을 판다고 해요. 화랑과 유녀가 음란한 짓을 하여 이득을 꾀하고 승려와 속인이 즐겨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남녀의 도를 어지럽게 하여 강상의 윤리를 훼손하는 자는 소재지의 수령, 만호, 찰방, 역승으로 하여금 엄중하게 규찰하게 하여 범한 자는 간통죄에 한 등을 더하여 논죄하고 양가의 여자의 중은 잔읍의 노비로 영원히 삼으소서. 성종조의 예조에서 올린 기록입니다. 소위 화랑유녀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소위 매춘과의 전쟁이 선포된 겁니다. 기생과는 조금 다르지만 사당도 기회와 몸을 팔았다고 해요. 사당은 비구승,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라고 부르는데 부처를 믿는 대중을 말합니다. 이들은 정선방에 불당을 짓고 연부를 하면서 각 절로 돌아다니면서 중들과 추악한 짓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고 합니다. 사당패가 되어 여염동네로 돌아다니며 기회와 몸을 판 거죠. 묘기가 절정에 이르게 되면 청중이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엽전을 던져준다. 청중 중에 짓궂은 자는 입에 동전을 물고 돈, 돈, 돈 소리를 내면 여사당이 입을 맞추면서 입으로 돈을 받는다. 밤에 몸을 바치고 받는 돈을 화대 또는 해이체라고 부른다. 기회를 가지고는 있으나 여사당의 생활은 공개적으로 몸을 파는 것입니다. 몸을 팔지 않으려고 하면 사당패의 우두머리에게 매를 맞았다고 해요. 한산 세모시로 잔주름 곱게 잡아입고 안성 청룡사로 사당질 가세. 이내 손은 문고리인가? 이놈도 잡고 저놈도 잡네. 이내 입술은 술잔인가? 이놈도 빨고 저놈도 빠네. 이내 배는 나룻배인가? 이놈도 타고 저놈도 타네. 어느 여사당의 지탄가입니다. 재치가 넘치는 시지만 정말 처절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기생과 매춘부의 삶은 조선시대에도 비참할 수밖에 없었는데 18세기의 시인 이학규의 걸사행에 있는 기록을 보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슬그머니 치마 속 깊이 손이 들어오네. 그대는 돈 일전에 머리 숙이는 계집. 나는 집 없이 팔도를 떠도는 한량. 물결을 휩쓸리고 바람에 실려 미친듯이 노느라면 구경꾼들이 돈과 술을 준다네. 시에는 기생들의 한숨이 곳곳에 숨어있죠. 기생에 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죠. 예인으로 정의 내릴 것인지 혹은 고급 접대부 아니면 은근자라고 불러야 할지 말입니다. 하지만 직업적 소명을 가진 기생들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생의 삶을 미화할 필요도 없지만 예술적 활약상을 축소시킬 이유 또한 없습니다.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는 씁쓸함이 묻어나는 조선시대 기생의 삶은 그나마라도 그 시대에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했다는데 가치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성문화를 지향하는 타오월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